추억다방. 그땐 그랬지. 옛날 그때 그 시절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1980년 11월 신문 사회면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모의 성적 과욕이 부른 집단 가출. 당시 많은 부모님들이 이 기사를 보며 혹시 우리 아이도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죠. 학교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던 서울 강남의 평범한 아이들. 그것도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왜 함께 집을 나섰던 걸까요? 오늘은 40여 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졌던 그 36시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밀스러운 계획. 11월 1일 토요일 이른 아침,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학교 뒤편 녹지대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모험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무려 한 달 전부터 비밀 작전을 세웠습니다. 만화책 속 탐험가들처럼 역할을 나누고 용돈을 아껴 모으고 각자 집에서 쌀과 라면을 조금씩 챙겨오기로 했죠. 들킬세라 가슴 졸이면서도 곧 시작될 모험에 대한 설렘으로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텐트와 배낭, 두툼한 방한복, 그리고 비상금으로 현금 2만 원까지. 1980년에 2만 원이면 짜장면 40그릇은 좋게 사 먹을 수 있었던 어른들에게도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아이들의 목표는 TV에서 보았던 강원도 치악산. 그곳에 가면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는 세상이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덜컹거리는 수원행 전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애타는 부모들. 그 시각 아이들의 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들은 불안한 마음에 동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친구들 집에 전화를 돌려봐도 아이의 행방을 아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지만 아이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불안은 곧 공포로 변했습니다. 결국 부모님들은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과 옷차림을 설명하는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애타는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꿈과 다른 현실. 한편 아이들의 모험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수원역에 도착했지만 누구에게도 치악산 가는 길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죠. 결국 아이들은 가까운 팔달산에 올라 텐트를 쳤습니다. 그날 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끓여 먹던 라면 맛은 정말 꿀맛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세상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겠죠.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은 낯설고 무서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쌩쌩하고 울부짖는 바람소리,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소리, 도시의 익숙한 소음이 사라진 그곳의 정막은 아이들의 작은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기사 속 아이들의 고백처럼 날이 어두워지자 산 아래 반짝이는 집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매일 듣던 엄마의 잔소리마저 그립다고 했습니다. 공부하라고 간섭하던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요. 따뜻한 밥 한 끼. 다음 날 아침 라면으로 허기를 달랬지만 마음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의 농이를 힘없이 걷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30살의 개정자 씨였습니다. 아이들의 행색을 본 개정자 씨는 모든 걸 직감하고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아마 그때 먹었던 밥 한 끼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위로였을 겁니다. 결국 아이들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집을 나온 지 꼭 36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왜 떠났을까?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사회에는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성적이 90점 이하로 떨어져서 불안했어요. 90점이면 결코 나쁜 성적이 아닌데도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늘 중압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기사는 지적합니다. 당시 이런 일은 비단 이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고요. 무인도 탐험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이들, 인천에서 발견된 아이들, 모두 성적 부담과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동심이었습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올바르게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어른들의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아이들의 독립심을 해치고 동심을 엉뚱한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 40여 년이 흐른 지금, 그때 그 아이들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쯤 50살이 넘어 자신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겠지요. 혹시 그들도 자신의 부모님처럼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8명의 작은 모험가들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점수가 조금 떨어졌다고 다그치기보다 아이의 세계를 이해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성적표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불안을 알아주는 따뜻한 눈길이라는 것을요. 오늘 하루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단다 라고 말입니다.